매섭게 추운 날씨에 이렇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임박하게 되는 것 자체가 좀 뭔가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겁니다. 이 정당 강제 해산은 민주주의 암흑시대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를 위해 헌신해 오신 각계 원로와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현 시국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목소리를 모아서 헌재가 올바른 결정을 하기를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는 그런 순서로 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싸우다 희생되신 민주 영령들 위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예,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아마 선고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굉장히 좀 긴장감이 도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참석자들, 어려운 걸음 해주신 참석자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셨고 해서 또 멀리서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소개는 다 드리는데 짧게 할 테니까요. 그분 양해를 해주시고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대신 인터뷰는 굉장히 짧게 한다는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점은. 예. 먼저 오늘 원탁 회의를 제안해 주신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근 목사님, 도법스님, 박순경 선생님, 이수호 위원장님, 이창보 의장님, 정동영 전 장관님, 함종 신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종교계에서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문대골 목사님, NCCK 인권위원장이신 정진우 목사님,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박성열 목사님, 정태회 목사님, 기독교 사회선교 연대의 조정현 목사님, 김성윤 목사님, 최재봉 목사님, 경원사 주지스님이신 효림 스님, 그리고 전 교황청 대사이신 성념 선생님, 대한성공회 교무원 총국장이신 유시경 신부님, 예,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오셨는데요. 참 어려운 걸음이지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님, 우상호 의원님, 정청래 의원님, 정의당의 노회찬 전 공동대표님, 이정미 부대표님, 정진우 의원님, 노동당 장석준 부대표님, 예, 그리고 전 민주노동당 대표님이셨던 권영길 대표님, 그리고 통합진보당에서도 많이 왔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님, 안동섭 사무총장님, 민병렬 최고위원님, 유선희 최고위원님, 이정희 최고위원님, 최형근 최고위원님, 그리고 의원님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이상규 의원님, 김재현 의원님, 김미 의원님, 그리고 지금 아마 선거 중인데요. 강병기 통합진보당 대표 후보님을 비롯한 최고위원 후보님들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계와 법조계, 문화예술계 선생님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이신 정현백 교수님, 6.15 학술본부 공동대표이신 연세대 김한성 교수님,
신공회대 김민웅 교수님, 한신대학교 김애영 교수님, 이재훈 교수님, 최천택 명예교수님, 동아대학교 이병창 명예교수님, 방송통신대 권광식 명예교수님, 진보정책연구원 조영건 이사장님,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원진 교수님, 법가인권연구소 김동환 소장님, 동국대학교 강정구 전 교수님, 예, 강정구 교수님 명예교수님이 안 돼 있는 게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예. 경북대학교 안재구 전 교수님, 그 다음 정당해산심판소송 대리인단의 이재화 변호사님, 고윤덕 변호사님, 신윤경 변호사님, 내란 음모 사건 변호인단 신재환 변호사님, 그리고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신 김칠준 변호사님, 그리고 민해총회 배인석 사무총장님, 홍성담 하백님, 네. 제야 원로 선생님과 시민사 인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가입 양심수원회 근오원 명예회장님, 통일광장 건낙기 대표님, 우리사회연구소 근호창 이사장님, 김귀식 전 서울시 교육위원회 의장님, 전태일을 따르는 노동대학 김성호 대표님, 독립유공자 유족회 김삼열 회장님, 여성독립운동기념회의 김희선 위원장님, 우리민족 연방제통일추진위원회 김수남 대표님, 사월혁명회 정동익 상임의장님, 민화협 조승우 상임의장님, 추모연대 박중기 선생님, 김명훈 의장님, 육아협의 배은심 어머님, 장남수 회장님, 신정학 선생님, 범민영 남쪽본부 위규재 회장님, 김주철 선생님, 박희성 선생님, 김영성 선생님, 민가협 조순덕 상임의장님, 유성근 전 의장님, 민자통 류종인 선생님, 류정식 선생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정혜열 전 상임대표님, 윤호상 선생님, 한국진보연대 김병태 고문님, 박성률 고문님, 한충목 공동대표님, 민주노총 양성윤 수석부위원장님, 전국여성연대 손미 상임대표님, 민주화운동 정신개선 국민연대 송모 공동대표님, 민권연대 윤한탁 명예회장님, 융지진 공동의장님, 한국청년연대 윤희숙 상임대표님, 전기호 전 일제와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님, 전태일 기념사업회 전태삼 이사님, 국제민주연대 변연식 대표님, 평화재향군인회 최사묵 공동대표님, 그 외에도 아마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요. 김대중 부산기념사업회 배다지 상임대표님, 부산대 명예교수님이신 하일민 명예교수님, 광주 교육희망 네트워크 임추섭 상임대표님, 6.15 공동위 남측본부 김정길 상임대표님,
광주 전남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이신 행법 스님, 춘천시국회의 김효성 상임대표님, 민주노총 광주 본부장이신 박봉주 본부장님, 전범민련 광주 전남 연합 홍번 의장님, 전 의장님, 6.15 공동의 서울본부 박덕신 상임대표님, 경기남부 및평통사 장창헌 대표님, 농정신문 한도숙 대표님, 그리고 민통선 통일교회 이정 목사님, 아마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저한테 명단이 온 게 아직 이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명단이 오는 대로 더 소개 드릴 텐데 우선 눈에 보이는 대로 몇 분 소개를 드릴까요? 우리 서울대 명예교수이신 김수영 교수님 참석하셨네요. 네. 가톨릭대 명예교수이신 안병욱 교수님 참석하셨고요. 그다음 중앙대 명예교수이신 장임원 교수님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가톨릭 농민회 정현찬 회장님. 눈에 나머지 홍희덕 이 전 민주노동당 의원님, 그다음 서강대 이호준 교수님. 이거 죄송합니다. 이 빠진 분들이 아마 지금 많은 거로 제가 얼핏 보이는데요. 추가로 명단들 다 오는 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시작하면서 이 기자들을 위해서 이 포토타임을 가져야 될 상황입니다. 이 포토타임과 관련해서 요 피켓 혹시 다 가지셨죠? 피켓 없는 분들은 요 진행 요원들이 피켓을 좀 다 좀 배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앞에 써져 있는 글씨를 읽으면 같이 한번 외치시고 그 다음에 한 번만 외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구호를 외치면 그건 두 번을 같이 외치시는 거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정당 해산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정당 해산 반대한다. 반대. 뒤집었어요. 권력위기 탈출용 정당 해산 반대. 정당 해산 반대한다. 정당 해산 반대한다. 자, 요 정도면 되겠죠? 네, 나중에 또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더 길게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발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핵심 요점만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능하면 앞에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아마 다 풍요롭게 또 입체적으로 아마 오늘 저희들 의견들을 표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안 취지 발언인데요. 이 제안자분들 중에 두 분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순경 선생님과 이창복 선생님 말씀하실 텐데요. 먼저 박순경 선생님께서 제안 취지 발언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그냥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참 기쁘고 기쁩니다. 저는 인사 말씀을 드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인사 말씀 드리는 대신에 헌법재판소 판사님들께 드리는 탄원서를 써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몇 말씀 드린다 해도 그것이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고 그럴 테니까 제가 미리 써왔고요. 어쨌든 두루두루
이 정부는 종북몰이로서 대국민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계가 아주 엉망이고 언론계가 여기에 춤추고 날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민족 공멸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원서에는 자주, 민주, 평화통일, 우리 민족 대화해를 위한 그런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를 기각시켜달라고 이렇게 제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번영과 세계를 위한 모범으로서의 권위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했고요. 어쨌든 이런 탄원서도 너무 시기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께서 좋은 토론을 해주셔서 우리 통합진보당 해산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창보 의장님께서 제안 지지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해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통합진보당의 행동이 또 강령이 또 정당 활동이 우리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우리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 정치를 통해서 꾸려나간다고 한다고 하면은 정당 해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집권당의 비위에 맞지 않는 정당이라고 해서 해산을 청구하는 이런 작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후퇴입니다. 민주주의의 후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특히 근간에 와서 언론을 통해서 또 이제 정부의 어떤 방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서두르는 이유는 뭘까? 분명히 거기에는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구호에 외쳤습니다마는 이 정권의 위기를 탈출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거기 도사려 있습니다. 어떻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우리는 저지해내야 하겠고 해산을 막아내야 하겠습니다. 저는 통합진보당 당원도 아니고 또 통합진보당과 함께 활동한 일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통합진보당의 해산만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고 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길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이때까지 몇십 년 동안 추구해왔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어떠한 장애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끝까지 투쟁해서 관철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그 일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힘과 성원을 힘입어서 끝내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저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까지 끌고 오신
이정희 대표님과 많은 당 간부들에게 그 노고에 대해서 또 당을 지키려고 했던 당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 헌법대로 판결하면 볼 것도 없이 기각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베니스 위원회 기준대로 해도 이건 볼 것도 없이 기각입니다. 이 참 국제망신이죠. 이런 걸 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 이 헌법 정당 해산 심판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국격을 참 현저하게 추락시키는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선요 처음 순서로 현 시국에 대해서 영상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쪽.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상 심판 청구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지금 이거는 1년 다 돼가는데 아직도 기미도 안 보이고 진짜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통진당의 국고가 지원된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83억 원. 특히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의 통일성 여부로 유연성을 판단하는 것은 문명국가의 수치입니다. 우리 헌법이 적대시하고 있는 전체주의 바로 그것이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에서 정당으로 활동해서는 안 될 반헌법적인 정당입니다.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자는 이 지향은 헌법 정신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고 헌법은 이 방향에서 더욱 발전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후보에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거리 오늘 이 순간으로 물을 보이는 것은 아무서야 통합진보당 해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진바람을 알았는데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수사하고 계신 많은 교회들 지난해 시대의 진보를 잘 실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을 이제 바로잡고 문제를 세우고 분명히 중요한 그런 게
통합 진보당의 해산 문제입니다. 정당 해산 결정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전례가 없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기 대심판정 입구에는 천연 지동물이 수령 600년의 백송이 장락되어 있습니다. 이 백송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오늘 이 재판의 결과를 수세에 주기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완벽했던 그 시절에 헌법재판소가 제도의 관점에서 반파의 형태를 적절하게 견제해 주어서 그나마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었다는 그런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다음으로 각계 대표 발언 순서인데요. 먼저 정계 발언 순서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던 정동영 전 장관님께서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130석 의석을 가진 제1야당 새정치연합이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해서 사실상 당론의 무게를 갖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은 늦었지만 당연하고 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6월 항쟁의 산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 권력이 자의적으로 헌법을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달에 설립돼서 26년 동안 우리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수호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외국에서도 한국의 헌재 제도를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헌재의 결정 가운데 예를 들면 친일 재산 몰수가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 또 유신치하의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결정, 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위헌이라는 이런 결정 등에 대해서 높은 평가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헌법이 종이 위에 문서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을 실제 국가 운영의 최고 원리로 자리 잡게 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우리 생활 속의 규범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가운데 또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이것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 한 지켜야 할,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헌재가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헌법에 따라서 판결할 것을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원래 설립 취지대로 정치 권력이 자의적으로 헌법을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와 지난 26년 동안에 쌓아온 그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모아지는 의견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질 것을 촉구합니다. 통합진보당은 해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헌재의 결정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집합적 의사에 의해서 선택되거나 판단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통진당 해산에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의당 공동대표를 지내신 노회찬 전 의원께서 말씀하시고 요 앞으로 나와서 하시면 됩니다. 이 재판은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으로 정치적 위기에 처해졌던 박근혜 정부의 위기 국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재판이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위기 국면에 처한 박근혜 정부의 가장 집권 이래 최대의 위기 국면에서 마감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척간두에 선 것은 통합진보당의 운명이 아닙니다.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이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내일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 이유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들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당이 존리받은 폐지되든 힘을 많이 갖든 적게 갖든 그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정할 바입니다. 이것이 민주적 정당성이고 우리 헌법의 기본입니다. 4천만 명의 유권자가 정해야 할 일을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87년 이래 정당 해상 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것은 정당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평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선거를 기다리기 힘들 정도로 명백하고 급박한 현존하는 위협이 있을 때 보충적 의미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정부 측에 의해서 제기된 이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국민을 존중하는 길이고 헌법재판소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길입니다. 사상은 사상으로 맞서야 합니다. 신앙도 신앙으로 맞서야 합니다. 양심은 양심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사상을 저 심판대에 올려서 무엇하려고 합니까? 신앙을 형법으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헌법재판소가 1987년 새로운 제도로 도입된 이래 그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서 올해 세계헌법재판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할 정도로 모범적으로 헌법재판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재판이 과거 조봉암 재판이나 인혁당 재판처럼 다시 국가기관이 역사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심하는 그런 오류의 길로 들어서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내일 모레로 다가온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역사 앞에 당당한 결정을 내리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사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 초대 대표를 지내셨던 군영길 대표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몸이 불편하신데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오셨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맡은 박세훈 동지 이야기대로 요즘 몸이 좀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헌법재판소 마지막 변론 때 정인으로 나왔고 오늘도 무리해서 나왔습니다. 지난번 제가 헌법재판소 나가서 검찰 측 신문을 받으면서 새삼 확인을 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이 청구되었다고 하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느닷없이 민주노동당이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북의 지령에 따라서 만들어진 정당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 초대 대표는 북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권영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설마 그러려니 했는데 검찰 측 반대신문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봤거든요. 아까 보니까 그 황교안 장관이 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던데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북의 지령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고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통합진보당의 강령은 민주노동당 강령하고 똑같습니다. 단 하나가 틀립니다. 민주노동당 강령에 있는 사회주의의 이상을 하는 것을 빼버렸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은 오히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을 철저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저는 통합진보당으로 옮겨간 데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민주노동당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이었고 민주노동당이 지금 없지만은 그 입장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강령을 문제 삼았는데 민주노동당 강령보다도 더 국민의 뜻에 따른 정당이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얼마나 졸속적으로 했냐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을 문제 삼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97년 대통령 선거 끝났습니다. 국민승리 21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대선 출전은 대선이 끝나고 그야말로 노동자 민중이 함께하는 진보정당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에 차서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참부단 모였습니다. 마포에 있던 대선 중앙본부에 300명 이상이 모였었습니다. 개표가 끝나고 다 흩어졌습니다. 국민승리 21 후보 권영길이 70만 내지 100만 표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33만 표 받았습니다. 아, 이제는 진보정당은 불가능한 것이구나. 도저히 안 되는 것이거나 전부 다 보침 사고 다 떠났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권영길이 300만 표 받으면 진보정당을 만들 수 있고 30만 표 받으면 진보정당을 못 만드는 것이냐? 그러자고 우리 진보정당을 만들자고 그랬냐? 관계없이 다시 시작하자 해서 18명이 보침을 들고 성북동 저 꼴방으로 갔습니다. 노회찬 동지도 있는데 18명이 그렇게 2년을 뛰었습니다. 18명과 저 권영길은 천국을 가면서 이삭 줍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설득했습니다. 진보정당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10,000명이 되었을 때 우리는 창당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 8,700명이 모였을 때 선언을 했습니다. 조건은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는 정당을 만든다. 철저하게 투명성, 개방, 국민에게 모든 것을 당원은 물론이고 다 공개한다.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다는 것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보정당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강령도 철저하게 민주주의에 철저하고 그리고 개방적이고 투명적이라고 했습니다. 본인의 성량을 받지 않고 거명을 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강령재정위원장이 여기 와 계십니다. 통합진보당 당원은 아니었습니다. 민주노동당 당원도 안 하셨을 거예요. 안병욱 교수가 강령재정위원장이었습니다. 제가 딱 주문한 거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NLP도 그런데 철저하게 전부 배격하라. 정말로 누구 앞에 내세워도 당당하고 떳떳하고 한국 현실에 맞는 강령을 만들어 달라.
그대로 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창당돼서 한때 22%의 여론을 주집하는 적당이 있습니다. 문제가 됐으면 그때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지요. 근데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문제 삼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하면서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민주노동당 당명을 만들 때 발기인 9,000명에 가까운 발기인과 국민들을 상대해서 당명을 공모를 했습니다. 70개의 당명이 모여서 중앙위원회를 거쳐서 1차 투표하고 10개를 골라서 2차 투표하고 발기인 대해서 4개의 당명 4개를 두고 최종적으로 투표를 해서 결정되게 민주노동당입니다. 그 당명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대중적 눈높이에 맞추자. 노동당 당면을 하지 말자. 그 다음에 강령에서 사회주의를 빼자. 안 빼졌습니다. 통합진보당을 만들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르자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동의를 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졸속이고 있습니다. 조작된 간첩을 조작하는 공안세력들이 조작 종북 정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짜맞추기입니다. 조작 간첩은 있어도 조작 종북 정당은 못 들어봤는데 이제 그 딱지를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내용적으로 맞지가 않는 겁니다. 민주주의 원칙 이전에 철저하게 공안 세력의 자기들 목적에 따라서 짜맞추기하고 조작하고 그런 겁니다. 이것을 용인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거기에 동의하는 겁니다. 강력하게 맞서서 대응해야 되고 그리고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지켜낼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조작하더라도 좀 그림 되게 조작해야지요. 택도 없이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소개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 국회의원이셨던 장영달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정의당의 김재남 의원님 오셨습니다. 원정스님 오셨습니다. 안병길 목사님 오셨습니다. 김준기 선생님 오셨습니다. 양심수 후원의 김순자 선생님 오셨습니다. 민족정기구현회 명예대표이신 홍갑표 선생님 오셨습니다. 전 KBS 이사장이셨던 이종수 교수님 오셨습니다. 한국전쟁유족회 서경선, 조순호, 김세권, 김한솔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 평통사 대표이셨던 배종열 의장님 오셨습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 오셨습니다. 전태일노동대학 이용희 선생님 오셨습니다. 4.5혁명의 한찬욱, 배춘모, 양재혁 선생님 오셨습니다. 서울평통사 김종일 대표님 오셨습니다. 민자통 박동환 선생님 오셨습니다. 통일광장 안학섭, 임방규, 김혜섭, 김교영, 김영식, 강담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송경동 시인 오셨습니다. 매일노동뉴스 박성업 대표 오셨습니다. 새로 하나 정성희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 종교계 대표님 발언인데요. 참 어려울 때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인권이 참 바람 앞에 등 뿌릴 때 종교인들의 헌신과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대한불교 조교종 자성가 세신 결사 추진 본부장이신 도부스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사회를 잘 모릅니다. 요즘 조기종단 문제를 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문제를 다루다 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조기종단 50년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져 온 서로에 대한 그런 불신과 불만, 분노와 증오, 이런 소위 불교적으로 말하면 공동업이라고 하는 게 곳곳에서 확인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함께 책임져야 될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덮어놓고 지금 나타난 문제만 갖고 시시비비를 하다 보니까 문제는 풀리지 않고 계속 상처가 생기고 계속 소모적으로 가는 이런 상황들을 계속 목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런 자리를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한국 사회의 상황도 어쩌면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형성해온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고, 이 문제들은 우리가 또한 함께 풀어야 될 과제이지 편갈려서 서로 불신하고 반목하고 또는 힘을 길러서 승부를 내고 이 방식으로나마 풀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매우 성공한 나라라고 우리 모두 특히 정부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민주주의가 상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적어도 선진국 대열에 끼고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자랑한다고 한다면, 그런 세계 시민들이 눈으로 봤을 때 그래, 대한민국은 저런 문제를 저렇게 다루니까 선진국이라고 할 만해, 좀 이렇게 평가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다뤄야 되지 않겠는가. 또 다른 하나는 어쨌든 민주주의가 상식이 되어 있는 우리 현실에서 봤을 때 이 민주주의를 좀 더 진화시키고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되도록 이 문제를 다뤄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아마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하고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우리 모두의 염원이기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헌재가 이런 민주주의가 상식이 되어 있는 온 국민들의 바람에 부응해서 민주주의가 좀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세계 시민들이 뭔가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판단하고 이 문제를 잘 다뤄가도록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아까 추가 소개드릴 때 빠진 부분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다양성 포럼 양기환 상임이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가협회 정강주 선생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상임고문을 맡고 계신 우리 문대골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라고) 기억이 됩니다. 함석원 선생께서 민주주의야말로 종교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민주주의는 종교다. 왜 민주주의가 종교냐?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크고 작은 일에 일일이 개입해서 일을 해가시는 거 아니다. 누구에게 위임을 해서 역사를 끌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위임을 하실 때 대통령에게 안 한다. 국회의원에게 하는 거 아니다. 목사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신부에게 하는 것도 아니다. 민에게 한다. 하나님께서 민중에게 위임을 하신다. 그게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야말로 종교다. 나는 우리 통진당 해산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통진당은 민주주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 집단이라면 해산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전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용서할 수 없는 불법 집단이 어떤 거냐?
어디 있냐?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불법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청와대 아닙니까? 해산하려면 청와대 해산을 해야지. 통진당 해산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해산될 수 있다면 통진당 해산되겠지만 민주주의 해산되지 않는 거라면 민주주의는 절대 불사라고 하면 통진당 해산되지 않죠. 이정희 변호사님, 통진당 죽지 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예, 다음으로 교황청 대사를 지내셨던 성념 대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그 외교관 직책을 맡아서 2003년부터 7년까지 교황청에서 한국대사로 재임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저는 거기서 동구권도 아니고 서구권도 아니고 즉 동서양 진영의 대립을 넘어선 그 인류 지성사의 그때도 대표적인 그 교황청이 그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요한 바오로 2세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나누어진 세계는 죄에 종속된 세계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리스도교는 자본주의도 마르크스 집단주의 양편에다가 다 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한국을 다녀간 그 교황도 국가관을 이렇게 설파합니다. 국가라는 것은 당구공이 아니라고요. 당구공은 가운데서 모든 선까지 다 똑같은 길이를 갖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다면체라는 겁니다. 감자와 같은 겁니다. 울퉁물퉁해서 여러 가지 사상과 이념이 용납되어야 그것이 올바른 국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데올로기 하나로 모든 것을 몰아가는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종교 최고 지도자의 청와대 안주인이 율리아나라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비서실장이 스테파노라는 또 천주교 신자예요. 정말 저도 천주교 신자 한 사람으로서 여기 계신 모든 분에게, 국민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벌써 이번에 4대 종단 지도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변명하고 공정한 재판과 확실한 정의 구현을 요구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왜 이렇게 이 통합진보당이 미움을 받느냐? 뻔합니다. 너무 제가 종교적인 표현을 씁니다마는 남북 분단에서 혜택을 받고 국민을 학살하고 누누이 군사 반란을 일으킨 집단들에 맞서는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문둥이라고 지켜왔습니다. 빨갱이라고 지켜왔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를 안아주고 그를 어루만져주면 자동적으로 문둥이가 됩니다. 천주교로 말하면 사제단이에요. 왜 종북사제단? 조금 가까이 있으면 종북주교. 이석기 의원 거기에 탄원서를 냈다고 해서 종북주기경까지 나왔습니다. 교황도 그 복음의 기쁨이라는 작년 문서를 낸 다음에 피어 막시스트, 순빨갱이라는 딱지를 받았습니다. 그 미국 최고의 언론인으로부터. 그러니까 문둥이로 일컬어지는 게 사실은 자랑스러운 것이죠. 이 국민 앞에서. 대한민국의 사법부 정말로 사법살인의 추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지한 사람들을 죽여왔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사법살인에
개떼라고 딱지를 받아야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미 공안당국이 충분히 반쯤 때려 죽였습니다. 관제 언론들이 얼마나 비판했나요? 마지막 숨통 끊는 일만 헌법재판소에 맡긴 겁니다. 그 사법살인에 정말로 악랄하고 치사하고 역사적으로 만약 자기들이 개떼를 자처한다면 언젠가 성남의 모란시장에 그 얼굴들이 나란히 붙어있을 그런 집단으로 자기들을 추락시킬 필요가 없겠죠. 제가 서강대에서 철학과에 있었습니다만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를 번역하기 위해서 저 함양에 가 있습니다. 1500년 전 그리스도교 최고의 지성인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의를 유린한 정권은 사법관이 없다. 예. 사실은 진하게나 종북이라고 하는 바람에 대통령도 종북이고 추경도 종북이고 하는 바람에 역설적으로 이른바 종북 세력들은 해방된 겁니다. 예. 종북이 나쁜 것이 아니구나.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종교계 발언 들었고요. 다음은 아마 시민사회 발언인데요. 첫 번째 순서로 우리 여성단체 연합 이 상임대표를 역임하시고 지금은 참여연대 공동대표로 일하시는 정현백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참여연대는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해서 저희는 반대합니다. 저는 만일 헌법재판관님 이 자리에 계신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앞에서 통진당 해산해야 된다고 시위를 하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것이랍니다. 말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헌법재판소 심판관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호사님이 변론에 쓰셨습니다만 정당 해산 심판에서 정당 해산을 하지 않는 헌법재판관들의 결단이야말로 첫 번째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자존과 품격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종 독일에서 오는 EU 대표들이나 의원들이나 만나는데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후퇴했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정몽구 회장이 한전부지를 3배 이상의 값으로 샀을 때 국제사회가 경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한진의 부사장이 자신의 기분이 틀린다고 비행기를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돌리는 것에 국제사회는 경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가진 천민 자본주의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비판과 야유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외국에서 오는 경제학자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를 보면 코스피가 4천은 돼야 된다고 합니다. 1800, 1900에 맴돌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그만큼 불안하게 보고 있고 불안하게 보고 있는 것은 한국 사회의 천민 자본주의적 속성에 못지않게 한국의 정치적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퇴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것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적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거야말로 한국의 국익에 가장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사의 기자분들께서 이런 저희의 심정을 언론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헌법재판관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민가협 양심수 후원의 근호은 명예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양심수의 석방과 후원을 위한
단체에서 일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천부의 이성과 양심, 이것은 반드시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에 있는 수십억의 사람들은 다 같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각자 그 이성과 양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존중되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과 다르다 해서 그걸 정오하고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얼마 전 통일 토크 콘서트에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나서서 종북 콘서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을 강화시키려고 채찍했습니다. 가이드라인 설정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언젠가부터 자기 의사와 반대되는 다른 의견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 해산 조치였습니다. 처음에는 종북이 겨냥 처음에 대상이었던 이석기, 김재현으로부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내라는 음모로,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정당을 해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당 해산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국민들의 지지와 신임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스스로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 해산 조항은 오히려 그 앞에 있는 조항에 먼저 봐야 됩니다. 정당 활동이 자유, 그리고 복수 정당 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원까지 해야 되고 이런 조항까지 있는데, 그 마지막에 있는 조항은 오히려 1958년 진보당을 해산시키고 조봉암 당수를 죽였던 그러한 참사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용한 것이 이번에 정당 해산 청구였습니다. 저는 헌법재판관들에게 말합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 9사람이 한 개 정당을 해산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현실은 그들 9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은 그들이 말하는 북의 지령을 받아가 운영되는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오히려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고 선거를 통한 집권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 이런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또한 생명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우리 가장 또 절박한 현실, 분단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보의 가치, 평등세상과 통일 조국을 위한 우리 민족이 선택해야 할 진보의 가치를 앞장서 주장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다면 바로 헌재와 이 나라 대한민국과 청와대는 몰락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각돼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유신독재 시절 동아일보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하시고 해직되셨다가 지금은 4.5혁명의 상임의장을 맡고 계신 정동익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5혁명과 6월 민주항쟁으로 이룩한 우리 국민들이 피땀으로 피눈물로 이룩한 우리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만일 헌재가 이번에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다면 이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폭거로서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우리가 당할 수만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주의, 우리가 나서서 지켜야 되겠습니다. 만일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을 우리가 막지 못한다면 공안 탄압을 할 것은 다른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로 향할 것입니다. 우리 연대와 단합만이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통합진보당이 해산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언론인으로 감으로써 해산될 거다는 쪽에 지금 무게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일 날 통합진보당이 해산된다면은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두가 빠른 시일 안에 다시 모여서 민주수호를 위한 원탁회의를 다시 개최할 것을 긴급 제안드립니다. 그냥 흩어질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산업된 힘만이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뭉친다면 반드시 민주주의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결하고 또 단결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정동희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선거하는 날이 공교롭게도 12월 19일입니다. 무슨 날이죠? 예, 부정선거 2년입니다. 맞습니까? 예. 부정선거 2년에 점에서 지긋지긋하다 2년 해서 지금 12월 19일 날 저녁 7시에 서울광장에서 일부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한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규탄 집회를 하고 2부는 박근혜 독재에 항거하는 각 단위들이 다 함께 모여서 또 2부 집회를 하는 그런 순서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동 의장님 제안하신 내용대로 결과를 놓고 직후에 아마 장소 잡기는 어려울 텐데 하여튼 적당한 장소에서 긴급 회의를 하나 하고요. 그리고 저녁에 서울광장에서 다 모이는 것으로 이렇게 계류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예. 그러면 12월 19일 날 현재 선거 결과를 보고 긴급 회의를 그 근처에서 적당한 장소를 실무진에서 준비를 해서 아마 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 갖고는 사실은 잘 안 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부정선거 2년에 점하여 열리는 국민대에 함께 힘을 다 모으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예. 자, 나온 김에 좀 분위기를 바꾸는 의미로 이거 한번 구호를 한번 외쳐볼까요? 예. 자, 피켓 좀 다 들어주시고요. 사진 찍을 준비 되셨죠? 예. 아까대로 한번 전문을 읽으면 같이 읽고요. 같이 외치고, 그러고 나서 구호를 두 번 외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정당 해산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정당 해산 반대한다! 정당 해산 반대한다. 자, 뒤집으세요. 권력위기 탈출용 정당해산 반대! 정당해산 반대한다! 정당해산 반대한다! 예. 자, 사실은 지금 애초에 예정된 시간보다 한 20분 정도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소중한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중간에 좀 시간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셈인데요. 조금 속도감 있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발언은 법조계 발언인데요. 법조계 발언은 우리 말한 변호인단을 대표해서 우리 이재화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박수로. 저는 1년 동안 통합진보당을 대리해서 정당 사건을 변론해 왔습니다. 변호사의 능력과 관계없이
선고될 것이 아닌가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자 합니다. 정부는 정부의 해산 청구를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아로 세력이 통합진보당을 장악한 후에 폭력혁명을 통해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이게 요지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17만 페이지의 정거를 심리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한 3번 정도 읽었는데 정부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소설임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이 폭력혁명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폭력혁명을 추구했다는 그 어떠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선거를 통한 집권 노선을 추구했음이 여러 문건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근거로 통합진보당이 폭력혁명을 추구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란이 폭력혁명이 말만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총 한 자루 나온 적이 없고 죽창 하나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폭력혁명을 한다는 겁니까? 이석기 의원이 내란을 선동하였다면 당연히 그 후속 조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1년 동안 아무도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내란 선동이겠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상식대로라면 만장일치로 정부의 해산 심판 청구를 당연히 기각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해산 심판 청구를 인용한다면 생각하기도 싫지만요. 이는 곧 헌법재판소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헌법재판소 해체 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통합진보당만을 겨냥한 화살이 아닙니다. 정당 해산은 진보 진영의 가치에 대한 공격입니다. 유신의 부활이자 파시즘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시작할 때 동영상에서 본 바와 같이 1956년 독일 공산당 해산 판결 이후에 독일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앞으로 펼쳐질 상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독일 공산당 판결 이후 25만 명이 압수수색을 당했고요. 20만 명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만 명의 공무원과 교사가 해고되었습니다. 만약 통합진보당이 해산된다면 당원이었거나 당원이었던 자가 25만 명 정도 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다음 민주노동당 출신 정치인들은 모두 위원정당의 꼬리표를 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도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자주, 민주, 통일, 민중주권 등 진보적 가치는 금기어가 될 것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업무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합진보당과 우리는 다르다는 이유로 침묵해왔던 여러분들에게 저는 간절히 호소를 하고자 합니다. 정파와 당파를 떠나서 모든 민주시민들이 힘을 모아 민주주의 사수를 위한 바리케이트를 치고 지금 저항해야 됩니다. 이 바리케이트가 뚫리면 암흑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내일은 너무 늦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말은 많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토론, 지역에서 오신 분들하고 노동자, 농민 대표 발언을 좀 듣고,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 끝나가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자, 우선 먼저 민주노총 양성윤 수석 부위원장께서, 발언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발언들을 하셔서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여기에 계신 분들하고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국정원 국가기관이 총동원돼서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했습니다. 실제로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권력,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된 2년간의 실정, 땅콩 회항으로도 막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권력의 위기는 결코 통합진보당의 해산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정권의 위기는 박근혜 정권의 퇴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 촉구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리고 재판관이 무너져가는 박근혜 정권의 죽은 노릇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가장 크게 적혀져 있는 국민과 함께 정의의 파수꾼이 되는 그런 판결을 촉구하고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전 의장이셨고 지금은 가톨릭 농민의 회장이신 정현찬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사짓는 농민으로서 통합진보당 소속 전 국회의원 김선동 국회의원을 지켜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국회에서 농민을 대변한 한미의 FTA가 비준이되면 농민들은 다 죽는다. 이게 미기적 행동, 그게 치료탄을 뿌린 데 대한 좀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이 부분을 농민을 위해서 온몸을 내던져서 위원직을 내걸어서 했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이 그 위원직을 지켜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진당 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노동자, 농민, 민중들의 정당으로서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이 정권은 지금 정당을 해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이 땅의 노동자, 농민, 빈민, 기층민중들은 함께 힘을 모아 꼭 통진당 사수에 나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판결과 관계없이 우리는 꼭 이 땅에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데 같이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오셨는데요. 지역에서 오신 분 두 분 말씀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오셨는데요. 김대중 부산기념사업회 상임대표이신 배다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통합진보당을 법으로 해산시키려고 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외정과 더불어 이야기할 적에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해산해야 된다고 하는 집회에 나가서 목청을 높일 수는 있어도 법으로서 새누리당을 해산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집회가 있다, 이런 어떤 모임이, 법으로서 새누리당을 해산시키려고 하는, 이 작태를 반대하는 이런 집회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저는 거기 가서 박수를 칠 겁니다. 그런 정도로 법으로서 당을 해산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지금까지는 박근혜 정권을 일러서 사회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해도 독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으로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는 판결이 나온다 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 이제 이 정권을 일러서 우리는 파쇼 정권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쇼 정권은 단순히 파쇼 정권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만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쇼 정권 하에 사는 모든 대중이 함께 단결해서 그 파쇼 정권을 타도해야 됩니다. 파쇼 정권은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타도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이 재판 결과를 주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여기 이 자리에서 확인해 줄 것을 이 높아심으로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대개 아마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부산 마산지기에서 봉기가 일어나면 대개 독재정권 무너집니다. 맞습니까? 예, 아마 부산에서부터 봉화가 일어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도 부산 출신이거든요. 자, 다음으로 광주에서도 오셨습니다. 광주 교육희망 네트워크 임추섭 상임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인사 말씀을 준비해서 왔는데 방금 부산에서 오신 말씀을 듣고 1분짜리 김대중 선생 연설을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요즘 텔레비전 라디오 보면 이 김대중이들은 과격한 당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대중은 과격합니다. 악에 대해서 과격합니다. 민주주의를 정의한 자에 대해서 과격합니다. 이 나라를 반토막으로 끌고 간 자에 대해서 철저히 과격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통일지향주의로 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양과 같이 온순한 것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완전히 임추섭 선생님이 이름하여 거의 성우 수준입니다. 임성우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자, 그 토론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오늘 안 나온 이야기 중에 꼭 해야 된 그런 이야기 있으면 자유토론 시간 한두 분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김민웅 교수님. 일단 지금 막바지라는 건 좀. 저는 통합진보당이 강제해산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합진보당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통합진보당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 자리에 모이기 때문입니다. 통합진보당은 강제해산 대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왜? 민주주의를 결사주고 지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당연하게 강제해산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이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자기를 바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정당 해산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통합진보당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요한은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를 지고 가는 역사의 어린 양이 지금 통합진보당이 됐습니다. 예수를 두 번 죽이지 맙시다. 살립시다. 끝까지 살립시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자유토론 혹시 더 신청하실 분 계신가요? 예, 제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물어보고 계신 거 아시죠? 예. 예. 자, 다음 마지막 순서로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순서는 이 통합진보당, 에서, 이 감사의 인사 겸 현재 이 국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그런 순서입니다. 이정희 대표께서 인사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각계의 선생님들께 진보 정치가 첫 발을 내딜 때부터 땀으로 그 자갈밭을 일구어 오신 진보 정치의 여러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진보 정치의 분열과 시련으로 인해서 통합진보당의 강제해산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함께 내고 또 발을 함께 맞추는데 머뭇거림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아픈 과거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그 모든 시련의 시기를 겪고 난 통합진보당의 당원들의 마음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 위에서는 그 목소리 하나 울려 퍼지지 못해 하늘로 오를 수밖에 없는 우리 노동자들이, 우리 소외된 사람들이 하루빨리 함께 웃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반드시 만들어야겠다는, 그날을 만드는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쓸모 있는 걸음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내년이면 분단 70년입니다. 한국 정치의 발전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은 7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어김없이 분단의 적대의식과 그리고 빨갱이 사냥, 종북몰이에 발목을 잡혀왔습니다. 이제는 넘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단 70년의 아픔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기 위한 지금 저희가 감당하고 있는 슬픈 소임을 이제는 종북몰이는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것으로, 한국 민주주의는 더 이상 분단에 발목 잡히지 않고 스스로 제 발로 걸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통일과 평화를 이 땅에 만들어내고야 만다는 것을 국민들께 드리는 것으로 저희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진보정치의 단결과 자주
민주, 평등, 평화 통일을 위한 모든 국민의 진전에 걸음이 되도록 지금 이 자리에 귀한 땀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 원탁 회의를 제안해 주신 분들 대표해서 두 분이 말씀하시도록 하겠는데요. 김상근 목사님, 감시용 신부님이십니다. 6.15 남측본부 전 위원장이셨던 김상근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 발언입니다. 네. 특별히 정리할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들 다 담아서 그물을 대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외에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다만 19일 날 판결이 난다니까 간절한 바람은 있죠. 누구에 의해서 지명돼서 헌재 재판관이 됐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이번 판결만은 사연법적 양심을 따라서 판결해달라. 우리의 간절한 요청이요, 우리의 간절한 엄중한 명령입니다. 사실 임시정부에서는 보수와 진보 정당이 공존했죠. 해방 이후 보수와 진보 정당이 공존하지 못했습니다. 가까스로 처음으로 성공한 진보 정당이 분열 전 통합진보당이죠. 사실은 그전까지는 보수 세력에 의해서 선멸당하고 또 선멸당하고 이렇게 해왔지만 통합진보당이 그래도 성공한 유일한 케이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위험한 경계선상에 우리 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보수와 진보 양날개로 날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결정이 나든지 민주주의를 위해서 힘을 모으는 그런 결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정리하는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원로 사제이신 함시용 신부님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멀리서 오신 많은 분들, 또 선배님들, 또 뜻을 같이 하는 선후배 동지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모든 말씀 제 마음에 간직하면서 좋은 실천을 함께 다짐합니다. 한 2주 전인가 이곳 국회의원 소회의실에서 국가폭력 희생자들 2차 피해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당시에서부터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들, 최근 조작된 그 간첩 사건으로 고통받으신 분들, 당사자들과 가족들의 아픈 이야기, 또 사법부의 또 불이한 판결에 대한 아픈 얘기들이 있었고 항변이 있었는데 저는 그날 그래도 국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신기하구나 하면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도 우리 19일에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런 목소리를 국회에 와서 많은 분들이 정부를 꾸짖고 비판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참 엄청난 큰 변화구나.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더 아주 잔인한 포악한 독재 정권이 엄존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그 양면성의 모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종합해야 될까, 그런 생각으로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듣고 묵상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12월 8일 YMCA 5층에서 민주평화 송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가협의 어머니들과 함께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시대를 고민하면서 한 해를 종합하고 정리했는데, 그날 말미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현대사를 종합하면 일제 억압 속에서 일본과 맞서 싸웠던 항일투쟁 정신, 이 정신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지 않냐. 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역대 정권에 맞서 싸웠던 인권, 민주화 운동, 그리고 유신 잔당들을 타파해야 되는 이러한 결의, 이것을 간직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분단 세력에 득을 벗고 있는 이자들, 이걸 꾸짖고 분단 세력을 퇴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 세 가지의 가치를 가지면서 이 박근혜를 퇴치할 수 있는 같은 생각을 가진 모든 분들은 함께 모여야 된다. 이런 내용을 제가 호소하면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또 통일을 위한 물꼬를 트자고 제가 호소를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말미에서 말씀해 주신 우리 정동익 선생님과 또 김민우 목사님 역설의 말씀, 통합진보당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더 큰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두 분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의 생각과 같이, 말씀과 같이 통합진보당 해산 신청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마땅히 기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좋은 결정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결정은 해산 결정입니다. 그건 아까 우리 김민우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시대의 징표입니다. 저는 종교인으로서 죽어야 산다, 미랄이 땅에 묻혀 변해야지 날 열매를 맺는다, 이런 암울한 시대에 물론 당원들과 당대표 모든 분들 큰 아픔을 안고 계시겠습니다만 통합진보당 해체돼야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가 헌법살인의 당사자고 불법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서 민주주의에 대한 더 큰 열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끝으로 이게 화해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주노동당에서 많은 아픔과 상처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이 압박을 받고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통합진보당과 그 당원들을 껴안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비록 해산된다 하더라도 더 큰 모임으로, 더 큰 만남으로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동익 선생님의 말씀과 같이 19일 혹시 우리들의 연원과 다른 그러한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통합진보당이 더 크게 부활하는, 우리 모두가 더 크게 합치는 은총과 부활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며칠 전 인권 콘서트에서 홍성당 화백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지켜보면서 광주의 아픔을 떠올렸다는 겁니다. 저는 통합진보당의 지금 고통을 눈앞에 두면서 우리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면서 학생들을 구하지 못했던
그 아픈 마음과 똑같구나. 내일 모레 결정이 나는데 우리 이렇게 모여서 아픔을 나누고 의지를 다짐하고 있습니다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세월호의 그 교훈, 또 통합진보당이 아픔을 겪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가치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함께 깨달으면서 이 아픔을 계기로 더 큰 것을 이룩하는, 부활을 이룩하는 생명과 은총의 기회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통합진보당 부활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원래 함신부님께서 이 연적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이 소인배들은 특징이 뭡니까? 이 어른 말씀 잘 안 듣는 게 소인배들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가 우리 함신부님 같은 이런 어르신 말씀을 안 듣고 그냥 거꾸로 기각을 해버리면 헌법재판소가 소인배가 안 되고 재판관도 소인배가 안 되고 괜찮은 사람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까? 예. 근데 박수도 안 치고. 예. 그리고 진짜로 아마 그래 해버리면 그는 예언하신 대로 소인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헌법재판소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뭡니까? 민주주의는 이른바 정치적 다원주의라고 하지요. 정치적 다원주의는 주류 정치 세력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 하더라도 존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른바 반대하는 정당이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반대하는 정당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겁니다. 자, 마지막 이 선언문 낭독입니다. 선언문 낭독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내셨던 이수호 선생님과 한신대 김혜영 교수님께서 함께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암흑의 시대를 막아냅시다. 헌법재판소가 해산심판 청구 선고 기일이 19일로 지정되었다고 조금 전 전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해산심판 청구 최종 변론을 마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급작스럽게 연내 선고를 결정한 배경에 새누리당과 극우단체 등 수구 세력의 압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최근 연내 선거를 종용하는 이들은 12.12 군사반란이나 북풍사건 등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거나 다수의 야당 정치인을 공산주의로 매도한 편향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종북으로 몰고 그 고인의 분향소를 짓밟으면서 영정마저 탈취한 인면 수심의 인사들까지 있습니다. 또한 정윤회 등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추문으로 빚어진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통합진보당 해산선고를 악용하려는 것이란 의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헌법 가치와 정치적 다원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반민주 세력의 부당한 공세에 영향을 받아 졸속 심의와 짜맞추기식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마지막 신뢰를 거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20여 차례에 걸친 헌재 변론 과정에서 통합진보당과 북한이 연계되었다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사실심이 종결된 지난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에서 지하혁명 조직의 존재도 인정되지 않았고 또한 내란 음모 혐의도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주요 근거는 사실상 부정된 셈이고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야 할 그 어떠한 근거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 청구는 즉시 기각돼야 마땅합니다. 또한 정당 해산 관련 국제적 기준인 베니스 위원회의 기준에 의거하더라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은 당연히 기각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헌법재판관들에게 당부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위헌 부당한 청구,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있음을 입증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게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민주주의 근본마저 부정하고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를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께도 호소드립니다. 박근혜 정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를 강변하기 위해 효순이, 미순이 촛불부터 한미 FTA 반대, 광우병 촛불 시위, 강정평화대행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의 자주 평화 민주적 열망이 표출된 국민투쟁을 마치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처럼 변강부회한 바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혹시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을 통해 해산당하고 나면 박근혜 정부는 비슷한 논리로 다른 진보정당으로 탄압을 확대시킬 것이고 진보적 지향을 가진 시민사회단체를 표적 삼아 탄압을 확대시킬 위험이 농후합니다. 더 나아가 야권과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색깔 공세가 가해지고 십자가 밟기가 강요되면서 표현의 자유는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좋은 말들이 금기어가 됐듯이 어쩌면 자주, 민주, 통일, 일하는 사람, 민중과 같은 표현 자체도 새로운 금기어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백색 테러까지 불사하는 극우 세력의 준둥마저 가세한다면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을 지킬 수 있는가? 아니면 정치적 다원주의가 부정되고 민주주의의 기초가 파괴되는 암흑의 시대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통합진보당의 정치적 견해에 찬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헌법 정신과 정치적 다원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과제는 통합진보당 당원에게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 전체의 몫입니다. 민주주의의 암흑시대를 막아내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14년 12월 17일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민주수호 원탁회의 참석자 1동.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자, 일러선체로 피켓을 좀 다 들어주십시오. 예, 이렇게 파란색으로 앞에 함께 외쳤던 방식으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에서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정당해산 반대한다. 정당해산 반대한다. 자, 뒤집으시죠. 권력위기 탈출용 정당해산 반대. 정당해산 반대한다. 정당해산 반대한다. 예. 자, 모두 함께 국민적 의지가 모이고 있습니다. 19일 날 선고되는 날 아침 10시 헌법재판소 앞에 모두 다 모입시다. 모여서 선고 결과 관계없이 대응책을 함께 논의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 7시
서울광장에서 국민적 의지를 결집시킵시다. 함께 모일 것을 약속하면서 박수와 함께 오늘 이 시국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시국회의라는 원탁회의.